지난 12일 영국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이 개최됐고, 우리 한국은 인도, 호주, 남아공과 함께 옵저버로 초청되어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번 G7의 모임을 두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두고 대대적인 보도를 게시하였고,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왜 이런 권위 있는 행사에 초청됐냐고 하는 말이 행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G7 초청을 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 뛰어난 인프라와 반도체, 수소차 기술력 등 다양한 미래 산업 구축을 토대로 지금 한국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높아진 위상은 세계 정상들의 대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G7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포토타임에서도 우리 한국의 위상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개최국인 영국이 1열 가장 가운데 자리에 섰으며, 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가로 불리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열 가장 좌측에 서서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의 총리와 미국 대통령 사이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서 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지금 G7이라는 세계 최정상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입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의 정상들은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를 희망했고, 특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고,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었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를 강하게 희망했을 정도였고,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 그리고 보건과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 관련하여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인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CEO도 한국의 대통령과 면담하기를 희망했으며, 소리오 CEO는 면담에서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서는 백신의 생산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해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G7에 참석한 세계의 정상들 역시 한국의 달라진 면모를 보고 놀라고 반기는 가운데, 유독 일본 네티즌들만 한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이 가지던 G7과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과거부터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고,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보다는 한국, 일본이 왜 선진국이야?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오늘은 한국의 G7 정상회담에서 보인 과거와 달라진 모습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G7은 그저 상류층 사교클럽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G5, G7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세대에서는 그저 돈 많은 부자들의 모임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G7의 게스트 국가에서도 인도, 호주에 비하면 과거에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는데 이제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G7의 확장은 이제 불가피한 것 같아. 한국의 G7 초청은 그저 미국의 중국 문제 해결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뉴스는 마치 한국이 뭐라도 된 것처럼 기사를 보도했지만 그저 사진 한 장 잘 찍은 것밖에는 없어.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의 무게를 무시하고 있는 동안은 삼류 국가로 비유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함께 신용 고결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 G7에 참여하고 싶다면 조약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쉽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나?
만약 그랬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양호했을 텐데 말이야. 이제 한국은 그럴 능력도 여력도 전혀 없다. 한국의 G7 동참을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폭정국가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경제 규모에 따른 협력을 하고 싶다? 아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가 발표한 G7 공동성명은 G7 국가 간 논의를 담은 문서에서 초대 국가가 참여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5위 혹은 3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작 10위라니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다. 심지어 한국은 11위 혹은 12위로 추락할 때도 있잖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범위가 넓어져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G7은 미국이 좋아하는 국가를 그저 초청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 한국은 본 회의에서 의결권이 전혀 없잖아? 회의 외에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통해 몇 가지 안부 인사만 나눴을 뿐이다. 그저 한국은 옵저버에 불과했다고. 많은 나라가 한국과 협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대체 어떤 나라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요? 한국의 입지는 이제 일본인도 세계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렸다. 물론 첫 초청이기 때문에 포토타임 1열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상징성은 이제 엄청난 게 되어버렸다고. 다른 나라의 의견을 확대 해석해서 자국의 능력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혹은 다하고 있는가? 타국에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한국에 없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다는 건 그야말로 가짜뉴스일 뿐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자화자찬이구나? 아무도 한국을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래서 한국은 G7 회의에 초대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야. 한국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 일본이나 다른 정상국가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저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야. 한국은 누군가 선진국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감. 반대로 일본은 이미 우리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은 선진국. 대중국 정책의 몇 가지 조각 중 하나일 뿐이다. 그걸 가지고 자신들은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는 게 난 정말 보기 싫어. 약속도 지키지 않는 편의주의 국가와는 아무도 협력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G7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바라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